웰메이드 퓨전 사극 드라마 붉은 단심,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등 매 편마다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 결말 예측이 힘들 정도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내용을 예측하는 건 어렵겠지만 사료를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박계원이 실제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상상해보는 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실제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보면서 조카 유정을 중전으로 만들고 왕을 찜쪄먹을 정도로 극강의 권력을 지니게 된 박계원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 가상 시나리오를 구상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역사적 사건을 짜집기한 스토리인 만큼 가볍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역사와 비교해 구상해본 대박계원 시대의 가상 시나리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측해볼 수 있는 점은 병조판 서겸 내금위장 조원표를 제거할 거라는 거죠. 그를 몰락시킬 명분은 충분해요. 드라마에서 조원표는 딸 연희를 중전으로 세우라고 왕 이태에게 압력을 넣었죠. 이걸 빌미로 자기 딸을 이용해 외척이 돼서 나라를 장악하려 했다 라고 말을 만들면 되니까요. 실제 역사에서 이 이유로 몰락한 인물이 바로 홍구경인데요. 그는 정조가 왕세손이었던 시절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온몸 바쳐 정조를 보호했고요. 그 공로로 조원표처럼 왕을 호위하는 금위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총애를 한껏 받았죠. 하지만 권력에 뽕이 찬 나머지 뇌절을 하고 맙니다. 아들이 없던 정조에게 누이를 바쳐 왕자를 낳게 하려고 한 거죠. 이는 외척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고 다른 신하들은 매우 안이 꼽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이가 죽어 이 계획이 실패하자 정조의 조카 상계군을 누이의 양자로 삼고서 임시왕세자라고 부르는 등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정조는 어이가 없었지만 옛정을 생각해 공조하라는 직함을 주고 명예퇴직시켜주는데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저놈이 외척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으려 했다는 명분으로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고요. 결국 홍구경은 역적으로 낙인 찍혀 유배를 당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조선에서는 외척이 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혐의인 만큼 이 명분으로 조원표를 역적죄로 몰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된 유정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목적을 위해 일단 한 배를 타긴 했었지만 유정이 이미 그의 명을 몇 번이나 거역했다는 점, 박계원이 유정의 아버지를 처형하는데 깊게 관여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왕비가 된 유정을 다시 배신할 수도 있겠죠. 유정을 몰락시킬 명분 역시 충분합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라이벌 연희보다 내가 먼저 왕이랑 합방해야 된다고 대놓고 질투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기 편과 연희 편 궁녀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했죠. 이걸 빌미로 왕비가 질투를 하고 내명부기강을 어지럽혔다 라고 말을 만들면 되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 이 이유로 몰락한 왕비가 있었으니 바로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입니다. 유정이 수기가 된 것처럼 성종에게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윤씨는 1473년 3월에 후궁에 간택되어 수기가 되고요. 1년쯤 지나 중전에 책봉되기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종과 윤씨의 사이는 좋았었죠. 하지만 연산군을 낳자마자 윤씨는 완전 딴 사람이 되는데요. 그녀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당시 후궁인 수기 엄씨와 소용정씨를 모함한 일이 발각된 거예요. 결국 윤씨는 아내가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행동, 즉 7거지약을 범했다는 이유로 책봉된 지 3년 만에 폐위됩니다. 그 중에서 투거, 즉 질투에서 쫓겨났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죠. 이렇듯 조선에서 여자가 질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죄인 만큼 패비윤 씨처럼 유정 역시 박계원에 의해 폐위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이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제야인사, 즉 사림 세력과 함께 몰락할 겁니다. 극 중에서 이태는 사림 세력과 결속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박계원과 그 일파는 왕한테 사림이 붙으면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림의 거두 유학수를 죽이고 이태가 사림을 뽑기 위해 별시라는 과거 시험을 추진했을 때도 결사반대를 하죠. 실제로 붉은 단심의 모티브가 되는 중종과 인종 시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종의 모티브가 되는 중종도 선종과 마찬가지로 반정을 통해 왕으로 추대되었죠. 중종은 박계원 세력의 모티브, 즉 반정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할까 두려워 당시 사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말이죠. 하지만 조광조는 새로운 인재 등용 방법인 현량과를 추진해 사림을 모으고 공신들의 반정 공혼을 깎아내리는 등 너무 급하게 나가다 공신들에게 결국 숙청당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이 바로 1519년의 비극 기묘사화입니다. 중종이 죽고 즉위한 인종, 바로 이태의 모티브죠. 인종 역시 현량과를 부활하고 사림인재를 다시 등용하는 등 왕권 강화책을 펼치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 즉위 8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고 이후 사림은 공신들에 의해 계속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왕권이 미약한 시대에서 사림을 등용해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이태의 뜻은 박계원에게 꺾일 것 같고요. 이태 역시 인종처럼 무력한 왕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박계원 시대 예상 시나리오 어떠셨나요? 너무 비극적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좀 더 행복한 결말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역번 마치겠습니다. 번역이 안 된 자료는 직접 번역하며 대본을 쓰는 고전 번역가 역번,
댓글로 조선시대에 관한 궁금증을 말해주세요. 좀 늦어도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